네, 김민수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드리고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취재기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이 조금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시장 분위기가 좀 무겁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우리는 좀 테마를 찾고 거기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야 되니까요. 더 면밀하게 취재해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테마 이야기 잡아볼까요? 네, 면밀하진 못했고요. 네, 섹터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이 약하지만 그래도 강한 종목군의 흐름들이 보여서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와중에 지금 뽑아주신 종목이니까 매력도는 충분히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거다라고 우리 지칭을 하면 시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로봇 이야기를 하면서 좀 파생하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오늘 담아주실 건가요? 네, 그러니까 로봇은 한 부분이고요. 네. 이게 다 통합되게 되면 과연 어디를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 하게 되면 그냥 저희가 얘기하는 공장 자동화 이거와는 개념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토매틱하게 되는 네. 이런 관점 쪽에서 FA라고 그러죠. 네. 이쪽과는 단순 자동화 측면과는 다르게 일단 지능형 생산 공정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장 자동화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다가 어떤 쪽에서 만약에 원재료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원재료를 일단 보완을 해서 그걸 더 먼저 생산을 하고 그 유기적으로 조합하는 과정들 이게 다 스마트다 보니까 약간 뭔가 인공지능과도 연결고리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필요한 게 단순하게 기계만 로봇 쪽이나 뭐 조립 라인들이 자동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로봇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사물 인터넷 기능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서 다 연관되는 산업적인 라인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와 함께 또 AI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 하는 쪽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나오는 이 총합체들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총합체들이 같이 결부되면서 계속 레벨업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자동화만 해도 그게 되면은 계속 못 찍어내서 물건 나오는 것만 되는데 거기다가 이걸 운영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여기서도 하나의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력의 핵심은 하드웨어 쪽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결합되는 게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이다라고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가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들의 어떻게 보면 상위 개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왜 이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단순히 그게 4차 산업혁명 이거와 연결돼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 딱 그거죠. 많이 쓰니까. 지금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2차 전지 업체들도 다 스마트 팩토리로 한다라고 나오고 있고 네. 게다가 지금 미국에 짓는 LG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배터리 공장들도 대부분 스마트 팩토리로 가겠다고 하는 게 지금 현상입니다. 게다가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잘 응용하고 이해가 높은 쪽이 테슬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앞으로 계속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생산해야 될 과정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많이 적용되겠구나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효율도 가장 높아지고 있고 비용 통제도 가능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회사의 수익성을 높인다. 이게 결론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이 크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때는 또 저희가 그런 게 있었죠. 공급 대란. 네.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고. 근데 반대로 이게 만약에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부분만 딱 두고 어느 정도 미리 조립해놓을 걸 조립했다가 바로 대응하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시간이나 여러 가지 부족했던 걸 채워갈 때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과정들도 모두 다 보게 되면 과거에 얘기했던 뭐 도요타의 JIT, Just in Time. 지금 필요할 때 네. 그때 맞죠. 지진 났을 때 요 구조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겼던 시기. 왜 그렇죠. 영어를 하시고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것도 이제 좀 레벨업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하나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 이제 비용들이 다 같이 올라와 있죠. 게다가 또 저출산 시대, 이럴 때는 또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크고 아예 사람을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 쪽에서는 효율화가 핵심이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이쪽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B2B 성격이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이런 라인이 필요해.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수주를 딱 받은 다음에 그대로 설치해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 초기 비용에 대해서 이거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주를 받기 시작하게 되면 이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서 네. 뭐 업체들 좀 지금 수주 받고 성과 내는 업체들 보게 되면 보통 ROE가 20-30%대까지 올라온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트렌드 같네요. 뭐 공장 증설하면 장비주가 꼭 필요한데 꼭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섹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표님 요거 짚어보고 싶어요. 로봇주가 시세가 나오곤 있는데 오늘 짝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은 언뜻 봤을 때는 이 스마트 팩토리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만 가는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건지 어떤 종목 위주로 저희는 트렌드를 좀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슈를 찾다가 강한 종목들을 쭉 연결해 보니까 네네. 이게 스마트 팩토리 쪽의 종목들이구나. 종목을 먼저 보시면서 그 위에를 만드신 거군요, 오늘 대표님.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힘든 과정에서도 나왔다면 그 종목들의 개별적인 흐름이 조금 공통 분모가 좀 뚜렷하게 보였나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 중에 하나가 티라유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공정 쪽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쪽을 계속 강조를 했던 회사인데 거기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랑 그리고 또 로봇 같은 하드웨어와 관련된 쪽을 결합시켜서 2차 전지 특화된 패키지를 만들었다고 하게 돼서 이게 앞으로 2차 전지 쪽에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아직은 아닙니다. 받겠다. 앞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만으로도 근데 이렇게 강한 거군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매출, 그러니까 시총이 한 500억에서 지금 점프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보니까 작은 업체가 이제 부각받았다라는 정도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유일 로보틱스가 강하죠. 네. 이 회사는 원래 공장 자동화 시스템 쪽에 강점이 있는 그와 관련된 산업용 로봇 쪽에 강점이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 구축 전문 솔루션이라고 하는 링크 팩토리 4.0 네. 4.0입니다. 예. 이쪽을 좀 성공적으로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같은 로봇 쪽에서도 가장 강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은 또 오늘 시장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한때 부각을 아침부터 받았던 종목이 M2I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스마트 HMI, 그러니까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예, 그런 쪽하고 오늘 굉장히 많은 영어가 나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예, 뭐 스마트 스카다라고 하는 쪽은 그러니까 어떤 그 보안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이상 감지를 발견하는 신호들 이런 것들도 강점이 있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에 많이 쓰일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도 장중엔 강했지만 또 차익 매물이 금방 나오네요. 그만큼 이쪽과 관련된 관심들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는 게 하나의 반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해주신 새 업체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게 판매가 좀 뚜렷하게 되는 쪽은 유일 로보틱스 뿐인 건가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M2I가 가장 더요? 예, 네. 지금 이제 이쪽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ROE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익성을 갖고 있어요라고 보여주는 회사는 M2I가 맞는데 네. 오늘 제 리포트와 함께 나왔던 효과로 보게 되면 조금 좀 강했다가 좀 물량이 빠지는 과정이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관심은 높은데 이거는 일단은 뭐 지금 대응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단서를 더 찾아보고 지금도 접근 가능한 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마감 후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파란 금요일입니다. 양대지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급적인 특징, 종목의 향방도 잠시 후에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3월 10일 금요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걱정하면서 하루 종일 시장을 보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꺾이는 걸까?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특히 금요일 오후이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우리는 거래가 쉬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의 향방이 더욱더 중요했을 듯한데요. 오늘 장 오후장에 모두 하락이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하락폭이 캐워진 쪽은 코스닥. 그래도 저점 대비 살짝 올라오려는 탄성을 시도했던 쪽은 코스피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별적으로 개별적인 이슈를 가진 종목만이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뚜렷한 테마 안에서 다 오른다기보다는 선별적인 정말 종목 장세가 펼쳐진 하루, 전반적으로는 시장 경계감 속에 팔자세가 우세했던 하루, 그 금요일이었습니다. 시작에 대한 흐름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보죠. 먼저 양대 지수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보겠습니다. 1% 안착으로 조금 줄이나 싶었는데 1%대 하락입니다. 2494선으로 2400선 결국은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2400선 깬 것은 지난 1월 20일, 오늘 3월 들어 처음으로 2400선 깹니다. 코스닥도 788선으로 800선 하회하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조금 더 막판의 하락폭이 조금 더 키워졌던 쪽은 코스닥입니다. 2.5% 하락으로 확인이 됩니다. 힘든 하루였네요. 일단 수급상으로의 변화도 확인해 볼게요. 계속해서 큰 손들은 팔자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도 우위 포지션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3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 그 가운데 환율 나와서 환율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1324원선, 오늘 시가가 1325원입니다. 시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 달러 인덱스가 105선입니다. 경제지표, 미국에서 굵직한 경제지표 이제 오늘 밤부터 쭉 소화를 하게 되는데요. 달러 인덱스의 향방과 함께 원달러 환율은 다음 주 초반까지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역시 기관, 외국인, 팔자세, 이렇게 동반해서 팔자세가 나온 건 5거래일 연속입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개인만이 사자 주체 역할을 한 오늘 하루였습니다. 머니맵을 통해서도 시장에 대한 큰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오른 종목의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비율을 꼭 접어본다면 양대 지수 모두에서 오른 종목이 이 정도, 내린 종목이 8, 이쪽에 무게추는 기울어진 상황이 오늘 펼쳐졌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죠. 1% 하락으로 6만 원 선에 대한 우려를 딛고 계속 수요일, 목요일은 회복세를 보였으나 오늘은 이탈한 구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SK하이닉스도 한번 막판에 더욱더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달 들어서 단 하루 제외하고 계속 파란불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 IT 전반적으로 섹터 내 흐름은 약하게 나타난 오늘이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내리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았지만 그래도 여기엔 눈길이 가실 겁니다. 2차 전지주는 그래도 선전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신규 투자, 새로운 제품, 매출처, 증설 이런 이슈 가진 2차 전지주는 다시 한번 떠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각형 배터리 이야기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 5%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회복력을 보인 종목도 많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가파르게 내리다가 LNF가 결국은 빨간불로 마무리하네요. 1.74%. 그리고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도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빨간불 켠 구간에서 마무리됐다는 분 특징으로 잡아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내린 쪽 많았습니다. 오늘 자동차도 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플랫폼도 막판까지 1% 하락률 기록했고요. 경기 민감 섹터 그리고 미국과 연동해서 금융섹터의 힘은 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KB금융과 신한지주 거의 1% 후반대로 오늘 하락률 좀 비교적 크게 확인이 됐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릴게요. 바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졸이셨을 텐데요. 어떻게 오늘 우리 시장은 볼 수 있을까요? 금요일 오후라서 더 분석이 절실하네요. 자, 대표님 의견 들려주세요. 네, 일단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들 현물 매도는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 막판에 보니까 또 선물은 매수로 바뀌네요. 장중에 현란한 선물 매매 플레이가 들어오면서 나오는 점 일단 눈에 띄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현물 매도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온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 그동안 또 코스피 말고 코스피는 됐고 저희는 코스닥으로 매매할게요 라고 했던 부분들이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목에 차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조정들도 지금 눈에 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엔 배터리 쪽이 좀 주춤했는데 소재 쪽이 강했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순환적인 흐름들로 보이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주요 지지권들이 좀 이탈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다음 주 지표들과 함께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텐데,
이게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뭐 가상화폐 쪽 그리고 또 스타트업 쪽에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 뱅크런 움직임들이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되지만 않는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거의 단기적인 바닥권을 잡아가려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변동성은 커질 것이다. 이를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들 저희 주의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체크도 받아봤고요. 현 시장 상황 수급적인 변화 요인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이렇게 이번 주 마무리를 좀 정리를 해보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위원님, 최근에 뭐 저도 시황하면서 언급을 드렸지만 뭐 한 테마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움직임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접근법에 대해서 그 인사이트 그 한 끗 차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대표님의 인사이트 쏟아 부어주시죠. 한 줄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두 줄인데요. 그럼 두 줄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수주 잔고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확인되면서 앞으로 한 달 안쪽에 기대감 붙는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시세가 난다기보다 시세가 낮다가 금방 또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혹시나 대응하셨다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먼저 선반영됐기 때문에 시세만 이용하는 정도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밖에 이쪽에서 쭉 보다 보니까 취재 결과 네. 가장 중요한 건 기술력입니다. 아, 기술력과 함께 네. 그를 통해서 수주 잔고를 쌓아가는 회사가 가장 핵심적이다. 그러면은 뭐 적자는 안 되고 그래도 실적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그게 수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장비 섹터와 유사하기 때문에 네. 이게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만 가지고는 주가에 대한 단단한 모습들이 없겠죠. 그런 거 체크해 보시면서 스토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스토리의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주 잔고와 기술력 요렇게 투 키워드를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주가 그래도 꼽아보면 또 찾아보면 여러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이게 그 키워드에 부합한다, 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셨을까요? 예. 그래서 보니까 종목 중에 코닉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그래도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이 회사는 벌써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서 장비 제어 솔루션 쪽에서 알려지던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지 클러스터 네. 이런 쪽에서 강점을 받았었고 또 반도체 생산 공정에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와 관련된 쪽에서 관리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쪽을 EDA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도 성과를 보이다 보니까 이를 또 통해서 회사를 꾸려왔는데 그중에 하나 눈길이 가는 거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쪽에 ADC 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보안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도 같이 제공한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데이터 센터는 커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라고 했을 때도 기대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2차 전지 업체들 쪽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게 K라스라고 하는 K라스라고 하는 양극재 관련된 쪽에서 품질 검사 최적화 시스템인데 이 관련돼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EM 이쪽으로 납품하고 있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성과가 해보니까 좋더라.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 업체들도 계속 증설하고 설비 투자를 하는데 이쪽이 계속 확대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변화로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밖에 또 물류 로봇 같은 경우도 AGV라고 있는데 네. 이쪽도 풀필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쿠팡에서 대구에 아시아 최대인가요? 그 풀필먼트 시스템 갖춰놓고 네네.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앞으로 또 물류 쪽에서도 계속 바뀌겠구나 이런 식으로 바뀌겠구나 하게 되면 성과를 내지 않나라는 쪽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찌됐건 가장 매출이 집중되고 있는 거는 장비 성격의 그러니까 2차 전지 검사 쪽에 그래도 매출은 지금 현재는 강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매출 증대 기대가 있는 걸로 저희는 일단 생각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격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어떤 섹터를 보냐에 따라서 가격 전략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에도 좀 약간 묵직했지만 다시 반전 시도가 좀 나오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단 고점을 겨냥하는 한 5,500원 정도까지 일단 목표를 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3,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손절가를 추가 매수가로 좀 봐야 되나 아니면은 조금은 손절을 정말 해야 되는 시점으로 봐야 되나요? 최근에 시장 분위기 감안해서 첨언해 주신다면요. 네, 손절가는 손절가죠. 그냥 처리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대응하는 게 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오늘 키워드로 알아봤고요. 그리고 한 종목 중에 하나로 코닉 오토메이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양대 지수 하락으로 특히 코스닥이 막판에 조금 더 밀리면서 좀 불안정한 시장 분위기였는데요. 그래도 이슈하는 종목들은 잘 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코너 함께해 주신 레몬리서치 김윤수 대표와 함께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도 저희와 함께 마감 전략 꾸며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